자, 19 대비 6월 평가원 30번 문제 해제 강의입니다. 네, 문제에서 일단 GT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GT가 정의된 GT에 대한 관계식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T는 당연히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y절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GT를 완벽하게 t에 대한 식으로 정의하되 어떤 ft에 대한 함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게끔 정의된 GT를 가지고요, 어떤 GT의 어떤 함수값의 차에 대한 관계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1 플러스 t제곱 자체가 0보다 크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양변을 갖다가 이제는 1 플러스 t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1 플러스 t제곱 되는 2t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T는 ft로 구성 및 정의되어 있고요. GT에 대한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용해야 될 어떤 특정 수들, 조건들은 fx에 대한 정적분 값, 그리고 fx에 대한 함수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 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 수험자들이 fx에 대한 어떤 식으로 재구성해서 이런 조건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제는 이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이 있는데요. 이 세 식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적분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구간의 크기가 1이고요. 사실 이제 정적분이다, 적분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적분 대상함수를 갖다가 누군가의 미분된 함수 혹은 도함수라 본다면 그 도함수의 원시함수의 함수값의 차라도 정적분을 갖다가 차로 이제 해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면으로 해가지고 넓이들에 대해서 활용 문제를 갖다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함수값의 차라는 컨셉으로 정적분을 접근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함수값의 차가 보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 어떤 정역 혹은 그 함수값의 차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한 어떤 구간의 크기가 1인 거를 봐서, 아, 여기를 갖다 적분식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양변을 갖다 1 플러스 t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아, 너는 ln 1 플러스 t제곱에 대한 미분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군가의 미분된 것 함수값의 차니, 우리가 충분히 양변을 갖다가 부정적분 내지 적분을 통해서 이런 조건들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4-4가 있어서 구간의 크기가 약간 다르네, 이건 좀 훨씬 많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여기 들어가 있네 라는 걸 통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되, 워낙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주고 있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때문에 이 식을 가지고 적분식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적분, 아까 전에 같이 제가 이제 예상한 대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한 대로 이렇게 이제는 함수값의 차와 누군가의 미분된 형태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는 먼저 그 양변을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적분을 함에 있어서 전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마음속으로는 이 캐피탈 GT가 GT에 대한 원시함수라 생각을 하고, 부정적분을 할 경우 좌변은 이렇게 원시함수의 차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적분 상수들은, 오른쪽은 잠시만 다시 돌아가 보면, 오른쪽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인 어떤 ln은 1 플러스 t제곱에 대한 미분된 꼴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복귀를 시켰습니다. 복원을 시켰고요. 각각 이제 3번의 적분을 통해서 나온 적분 상수들은 한 번에 몰아줬고요. 문제 자체가 조건도 그렇고 GT도 그렇고 이렇게 fx의 함수값의 일종, 즉 fx라는 레벨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GT에 대한 원시함수를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 역시 원시함수의 차를 마치 이렇게 정적분으로, 적분 대상함수, 누군가의 미분된 함수의 어떤 이렇게 원시함수의 차다라는 식으로 해서 의역을 통해서 적정분으로 바꿔줬고요. 이런 형태의 수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여기서 t에다 0을 넣게 되면 0, 1 하면서 아까 전에 fx 0, 1은 어떤 값이다라는 걸 갖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GT를 갖다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고, 전체가 GT를 갖다가 fx에 대해서 구성하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 절편식을 갖다가 적분 대상식에 대입하면서 한번 수식의 변화를 꾀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 계산해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형태가 나오고, 먼저 우리가 이제는 아까 전에 같이 0, 0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0, 1 fx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적분을 갖다가 이제는 이렇게 합쳐진 적분을 갖다 나누고, 그다음에 이 형태가 너무나 많이 봤던 부분 적분에 대한 이슈여서 적분을 나눠서 각각 하나의 적분을 나누고 부분 적분을 시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식을 재구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t0을 대입해서 이런 문제에서 주어진 이런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적분 상수는 좀 다소 의아하지만 이렇게 좀 복잡한 상수를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구성된 식으로부터 문제 니즈인 이런 정적분값과 어떤 함수값들을 구해야 됐거든요. 근데 먼저 보이는 게 이 적분 구간인 겁니다. 제가 재구성한 식은 구간의 크기가 이렇게 보면 t와 t 플러스 1로 일정한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4부터 4니까 여기서 이걸 통해서 문제 니즈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런 구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4일 때부터 t가 3일 때까지의 어떤 값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누적함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결과 좀 다소 이제 시그마식으로 다소 이제 이렇게 제가 해석한 것 같다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 왼쪽 거는 위에 있는 어떤 적분 계산에 대한 성질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좌변에 이 첫째 항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항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잠시만요. 첫째 항도 계산해 보면 물론 계산을 편하게 위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 같다 HEX라고 HT라고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얘를 갖다가 계산에 따라서 맞춰서 정리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해보면, 마치 점화식 이제 정리하듯이 해보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꼴이 나옵니다. 다시 얘를 갖다 TFT 함수로 복원을 해서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얘는 다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꼴인 2 곱하기 F4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F4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보다 보면 좌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우변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부터 문제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C가 이렇다면 이 값을 구하라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열심히 구하게 되면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정적분에 대한 어떤 해석 내지 표현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계산적인 측면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원론적인 정적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을 내가 어떻게 식을 문제에서 조건들을 잘 이용하고 답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